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성범죄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의 증가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그리고 유명인과 정치권까지 아우르는 충격적인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가 급증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괴가 금전적인 목적을 띠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공동체 전체의 경각심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수도권의 한 도시인 서울 강북구에서는 해가 진 저녁 귀가하던 곳에 여학생을 껴안으려던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동들이 얼마나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초등학생에게 접근하여 달콤한 말로 유인을 시도하던 6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검거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다 검거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시인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가해자의 연령대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복합성을 시사합니다. 인천과 제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미성년자 유인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통계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는 총 349건으로 이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한 번꼴로 아동 유괴 시도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경고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입니다. 아동 유괴 피해자의 62%가 여성 아동이라는 사실과 가해자의 73%가 남성이라는 통계는 성범죄의 대상과 주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2021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무려 1,500건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존재인 아이들이 성범죄의 위협에 얼마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잃어버린 미소와 상처받은 영혼을 대변하는 아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돕는 안전 픽업 아르바이트가 등장하여 새로운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들은 우리 사회의 부모들이 느끼는 절박함을 반영합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들의 판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CCTV 확충,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운영 확대 등의 노력도 병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어 끊임없는 대응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바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세대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온라인 환경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를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하는 범죄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확산시키며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을 보며 극심한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끼고 이는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 장난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는 재범률을 높이고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의 강화가 시급함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또 다른 난제는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의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 법 집행만으로는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게 만들며 국제적인 공조 수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는 추적과 단속이 어렵고 삭제된 불법 영상물이 언제든 다시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사법기관 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기술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연루된 성범죄 스캔들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며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힙합 거물인 퍼프데디, 본명 션 디디 콤스는 남성 성추행, 여성 성폭행, 성매매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호화로운 저택과 사생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무려 120건에 달하는 추가 고소 고발이 예상되며 심지어 9세 미성년 피해자까지 언급되면서 그의 추락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인의 사생활을 넘어 권력을 이용한 범죄의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이며 부와 명예가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집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은 미국 정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고위층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을 시사해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고위층의 은밀한 네트워크와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의 권력 감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성범죄는 그 자체로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이 가진 영향력 때문에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을 낮추고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권력과 명예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 또한 성범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집단적 성범죄, 은폐 카르텔의 민낯이라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당내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지만 당에서 이를 묵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정당에서 내부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고 심지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의 주요 성범죄 사건들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 할리우드를 뒤흔들었던 하비 와인스틴. 성범죄 파문은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전 세계적인 성폭력 고발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운동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투 운동은 단순히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를 재조명하고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또한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과 권력형 성범죄의 복잡성을 보여주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2차 피해와 은폐 의혹은 공적 권력이 어떻게 피해자를 침묵시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범죄가 특정 개인의 일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범죄 스캔들을 다루는 내레이션 대본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청소년들의 인식 부족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포함하고 유명인 및 정치권의 성범죄 스캔들을 언급하여 그들의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역설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의 성인식 개선은 물론 성인지, 감수성 함양, 법적 제도적 보완 강화, 그리고 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감시와 연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그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범죄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관심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